자, 2023년에는 콩설기는 붓구미와 시험에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짝지어서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량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재료 전처리도 하셔야 되고 물도 빨리 끓여놔야 됩니다. 자, 냄비에 물 하나, 그다음 물솥에 물 하나, 두 개 다 얼른 끓여 놓습니다. 자, 그러면서 쌀가루 계량을 해주세요. 700g 맵쌀, 찹쌀 200g 붓구미죠. 자, 쑥갓은 받으시면 씻어서 물에 담가주시고, 팥은 비닐봉지나 키친타올 올려놓으시면 좀 덜 마릅니다. 그다음 고추는 한번 쓱쓱 닦아주거나 물로 가볍게 씻어줍니다. 붓구미는 좀 나중에 드실 거예요. 그래서 빈 공간에다가 좀 치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소금 설탕도 계량해야 되겠죠. 자, 2g 찹쌀 붓구미에 들어가는 거 2g, 그 다음에 콩설기에 들어가는 77 소금 설탕 계량해 주시고, 아직 하지 않는다면 한쪽에 좀 치워놔 주세요. 정신없어요. 자, 그 다음에 콩도 계량하셔야 돼요. 자, 이런 거를 계량했어요. 콩, 쌀가루 다 계량했는데 남았다. 그러면 그냥 버리시면 안 되고 유의사항에 적혀 있습니다. 진행요원의 지시에 따라 앞으로 거둘 수도 있고요. 그냥 뭐 버리게 할 수도 있으니까 시험장에서 얘기를 잘 들으시고 한쪽에 놔두시기 바랍니다. 콩까지 좀 계량을 해주세요. 자, 저는 콩을 찔 겁니다. 자, 찔 때는 물솥에 물을 반 정도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면보는 적셔서 물기를 좀 꽉 짜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펼쳐요. 자, 펼치고 콩 무게 잰 거를 이 안에다가 이렇게 펼쳐줍니다. 그 다음 뚜껑 닫고 면보가 기니까 위에 올려서 이렇게 강불로 20분 정도 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떡은 좀 정리를 좀 잘 하세요. 이런 도구들이 너무 커서요. 정리 정도 있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물을 올려놨죠. 왜 올려놨냐면 익반죽을 하기 위해서요. 익반죽을 먼저 해놓고 숙성을 한 후에 나중에 빚으면 좀 덜 갈라져요. 그래서 익반죽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익반죽. 자, 200g 찹쌀 잰 거예요. 찹쌀, 맵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채, 중간 채에다가 이렇게 걸릅니다. 찹쌀은 수분이 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손으로 비벼가면서 채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안 내려가야 하시는데 손으로 이렇게 비벼주면요 다 싹 내려옵니다. 잘 걸러주시고, 나중에 맵쌀 할 때 쓰니까 굳이 안 씻고요. 요대로 두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이 또 부족할 때는 이런 식으로 또 계속 겹쳐 놓을 수 있죠. 자, 모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소금 2g을 그냥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체에 걸으셔도 돼요. 체에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 물은 수분이 얼만큼 있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2큰술이 들어갈 수도 있고 5큰술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큰술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이 넣지 마시고 저처럼 한 2-3개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 손으로 하면 매우 뜨겁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섞어보세요. 그랬더니 약간 이렇게 덩어리가 져요. 그리고 궁금하면 한번 뭉쳐봐도 돼요. 근데 다 전체적으로 뭉쳐진다. 그럼 이제 손으로 하시고요. 지금 날가루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큰술 정도 넣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손으로 뭉쳐 볼게요. 자, 이렇게 이거는 주먹 져가면서 힘을 줘가면서 뭉쳐 주시는데, 손에 들러붙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시면은 그거는 진반죽입니다. 너무 질었을 때는 사실 반죽을 다시 해야 되는데 시험장에서 가루를 더 주지 않죠. 자, 그럴 때는 얘를 이렇게 펼쳐 가지고요 좀 말려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약간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질게 반죽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익반죽 중에 붓구미가 가장 질어요. 그래서
막판에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면 안 뭉쳐질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뭉쳐지죠? 한 덩어리가 되면 이때 물을 조금씩 넣어주셔야지 한 번에 우르르 붓지 마셔라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섞어주고 손에도 이런 반죽이 남아있으면 숟가락에도 반죽이 남아있으면 쑥 넣어줍니다. 다. 그래서 많이 치대면 사실 좋은데요.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덩어리만 되면 바로 끝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도 한번 해보시고 뚝 부서진다. 그럼 이건 약간 된 반죽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 늘어져요. 그럼 이제 진 반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닐봉지에 숙성을 하도록 합니다. 콩 찌는데 시간이 제법 걸려요. 그래서 이제 식은 다음에 맵쌀가루를 손에 만져도 되거든요. 안 그러면 손에 자꾸 쌀가루 묻어나고 했다가 치우고 이러니까 아예 그동안에 다른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붓구미에 대추가 들어가는데요. 대추는 보통 꽃 모양을 많이 만듭니다. 자, 물에 너무 푹 담가버리면은 대추 돌려깎기가 힘들어요. 아니면 질어져요. 자, 대추는 얇게 돌려 깎으시면 좋은데 혹시나 얇게가 안 된다면 이렇게 돌려 깎은 다음에 밀대로 밀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돌려 깎고 좀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가면서 다시 돌돌돌 말아주세요. 말고 이 끝자락이 바닥에 닿는 게 덜 풀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붓구미 12개니까 총 얇게 12개만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대추가 큰 것들은 하나로 6개도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대추 꽃 모양을 좀 만들어 줍니다. 근데 제 거는 자꾸 부서져요 하시는 분들은 너무 얇게 깎아서 가운데가 구멍이 났거나 아니면 너무 힘차게 밀었거나 이렇게 할 때도요 살짝 힘을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세게만 밀면은 얘가 많이 갈라집니다. 갈라진다고 또 물을 묻히면 안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비벼 썰어야 돼요. 힘줘서 썰면 안 되고요. 처음 거는 원래 안 이뻐요. 비벼서 천천히 썰어 주셔야지 꽃 모양이 훨씬 이쁘게 나옵니다. 대추는 시험장에서 3개가 나오니까 또 하나 더 하시고 총 12개만 나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쑥갓은 이렇게 미리 떼놓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요 떡을 하는 동안 미리 이렇게 떼놓게 되면은 거의 1시간? 뭐 40분 정도 최소 그 정도 말라 있잖아요. 쑥갓이 시들어요. 그래서 이제 쓰기 직전에 떼시거나 바쁜 경우에는 그냥 물속에 담갔다 그냥 바로바로 떼셔도 괜찮아요. 반드시 떼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면 젖은 면부로 감싸 놓는 방식도 있어요. 그건 이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콩이 이제 안 됐다. 그럼 이런 거는 팥을 분할하시면 됩니다. 팥 분할할 시간도 없는 경우에는 그냥 바로 떼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100g 나오니까 12개 나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당 한 8g 정도 그렇게 분할을 조금 해 놓으시면 이따 쓰기가 아주 좋을 겁니다. 도마는 다 썼으면 또 치워주시고요. 자, 8g 정도면요 작은 술로 이렇게 꽉꽉꽉꽉 눌렀을 때 거의 8g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딱 8입니다. 그래서 하나 이렇게 재놓고 나머지도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쭉 가셔도 되고 저는 정확한 걸 좋아해요. 그럼 매번 이렇게 재시면서 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 팥이 생각보다 이렇게 손에 많이 묻어요. 그러니까 전체 손을 다 쓰지 마시고 도구랑 그 다음에 손을 같이 써보세요. 또 끈적이는 게 싫으면 숟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총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12개가 나와야 합니다. 자, 팥은 다 분할했고요. 반죽은 나중에 쓰기 전에 한번 분할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콩이 15분에서 20분 정도 됐다면 이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찌면서 다 익는 거 아니에요. 찌면서는 반 정도 익어요. 나머지는 떡 가서 익히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리 이렇게 쪄도 수분이 있어요.
콩 껍질과 콩 사이에도 수분이 있고, 그래서 바닥에 키친타올이나 마른 면보를 한번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찬물에 안 식어도 굉장히 잘 식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펼쳐 놓으세요. 그리고 쌀가루 만지는 동안에 다 식어요. 자, 이렇게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콩 찌고 난 찜기는 물로 씻으시면 여기다 떡을 못해요. 그럼 다 질어져요. 그러니까 새로운 찜기를 쓰시거나 그냥 마른 걸로 쓱쓱 닦기만 해도 괜찮아요. 여기 그렇게 막 물이 흥건하지 않습니다. 요건 그대로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올려놓지 마시고, 올려놓으면 좀 살짝 수분을 먹거든요. 그래서 요대로 두고 쓸게요. 콩설기는 콩을 쪄도 되고 삶아도 되는데요. 제가 콩설기에서 굳이 찌는 이유는 시간도 사실 더 걸려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색깔이 깨끗하게 나와요. 콩설기 했을 때 떡에 보라색 물이 좀 덜 물들여 나옵니다. 더 잘 식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찌는 방법을 했지만 삶는 게 편하시다면 삶으셔도 돼요. 대신에 익반죽을 하고 삶으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겁니다. 자, 이제 콩설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야죠. 소금, 설탕도 다 계량이 아까 돼 있었고요. 그래서 미리 딱 준비를 하고 해야지, 하다가 소금 계량하고 하다가 설탕 계량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콩을 찔 때는 젖은 면보를 썼다면 떡을 찔 때는 실리콘을 깝니다. 시루밑, 시루망이라고 하죠. 자, 요걸 까는데 우리가 여름에는요 콩이 너무 안 식어요. 그래서 이 콩물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페이퍼 타올, 키친타올, 면보, 그 다음에 이렇게 종이로 돼 있는 찜 시트를 바닥에 이렇게 깔아주시면요 색깔이 더 곱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클 때는 한번 가위로 좀 잘라서 쓰시고, 안 까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다가 시루막.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쓴 찜기들은 약간 크기가 좀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래서 딱 안 맞아 떨어져요. 그럴 때는 이렇게 찜 시트를 깔아주면 훨씬 편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쌀가루를 한번 손에 만져볼게요. 이때는 뜨거운 물 아니라 찬물입니다. 그럼 물도 앞에 딱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숟가락도 한번 준비해 주시고, 물솥에 물이 없다면 천천히 끓이면서 물도 한번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소금하고 먼저 물을 넣어요. 근데 아까 붓구미는 체에 먼저 내렸죠. 그 덩어리를 어떻게 나중에 체에 내려요. 먼저 체에 치고 그 다음에 덩어리를 잡는 거고요. 반죽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물이 골고루 안 섞이니까 체에 내려서 수분이 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쌀가루가 혹시 너무 얼었어요 그러시면 체에 먼저 치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을 넣기 전에요 쌀가루를 만져서 수분이 얼만큼 있나 한번 느껴보세요. 우리가 시험용 메뉴를 다 하고 나면 그 정도 감은 좀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소금을 먼저 넣어볼게요. 이렇게 바로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꼭 녹여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물은 그냥 한 중간 정도 한 5개, 6개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만져보니까. 근데 저는 감이 없어요 그러면 평소에 넣는 것보다 반 정도 덜 넣어보시고, 이렇게 쥐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익반죽이에요. 자, 이렇게 비벼서 물을 골고루 퍼뜨려 주세요. 자, 골고루 이렇게 섞어 보시고 잘 비벼주세요. 한쪽에 물이 있으면 그쪽 부분이 좀 질어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비벼도 계속 뭉치는 게 생겨요. 네, 그게 맞습니다. 자, 해보고 그다음 살짝 쥐어봐요. 근데 이게 깨지는 데가 벌써 생겨. 던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물이 부족한 거죠. 제가 얼마 안 넣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한 3수저 한번 더 넣어볼게요. 시험장마다 계절마다 쌀가루의 상태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꼭 물을 한 번에 많이 넣지 마시고, 잘 비벼줍니다. 그 다음에 가볍게, 지금 깨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3번 만에 다 산산조각 나는 정도.
그 다음에 잘 이것도 모르겠다. 왜냐면 이 잡는 힘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럼 가볍게 준 다음에 이렇게 엄지로 톡 한번 깨보세요. 요 깨지는 느낌도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시험용 떡은 아주 질게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안 익으면 안 됩니다. 자꾸 이쁘게 하려고 물을 적게 넣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체에 내릴 거예요. 체에 비벼서 싹 내려주시고, 설탕은 찌기 직전에 넣어야 질어지지 않으니까 설탕은 좀 나중에 콩도 깔고 그 다음에 설탕 넣도록 할게요. 그러다가 설탕 넣는 거 잊어버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내리는데요. 여기에 쌀가루가 닿으면 안 돼요. 이 밑에. 그래서 이 볼이 좀 높거나 아니면 이렇게 걸쳐지는 게 좋아요. 자, 이런 도구 사실 때에도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다 내려갑니다. 쭉쭉 내려주시고 손바닥으로 비벼가면서 내려주시는 거고요. 2번 내리시면 훨씬 더 뽀송뽀송하게 잘 나와요. 식감도 좋고. 근데 시간이 없으시면 한 번만 하셔도 돼요. 또 그렇다고 3번, 4번 하시죠? 그럼 잘 안 익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너무 많이도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쌀가루를 다 내렸습니다. 자, 중간중간 정리를 좀 하시면서 내가 할 것만 딱 내 앞에 놓으시면서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콩을 쪘죠? 160g을 쪘는데요. 반반 나눠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160g을 찌고 나면 좀 무게가 줄어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150이 나왔다? 그러면 75, 75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게를 정확하게 재주시든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반 정도 나누셔도 돼요. 그리고 안에 수분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위에도 좀 닦아주시면 더 확실합니다. 자, 반 정도를 시루미 위에 깔아줍니다. 내 생각에 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하고 임의로 줄이지 마세요. 받은 거 다 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끝에 가면요. 이러면은 떡이 좀 찢어질 수가 있으니까 한 0.5에서 1cm 정도. 그 다음에 요 간격 안 맞추셔도 괜찮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깔면 돼요. 근데 이제 나는 조금 더 이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1cm, 2cm 간격으로 줄을 좀 맞추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떡은 익어야 되고요. 콩도 익어야 되고 떡도 익어야 됩니다. 이쁜 떡이 보기도 좋겠지만 조금 자연스럽게 과정을 능숙하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콩을 이제 반 정도 깔았어요. 자, 그럼 한쪽에 좀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쌀가루 준비되어 있죠? 근데 혹시나 물을 많이 줘서 좀 뭉친 게 있다. 그럼 체에 한 번 더 내리세요. 그 다음 설탕을 넣고는 오랫동안 비비지 않습니다. 설탕 넣고는 빨리 가볍게 그 사이에 뭉쳐져요. 얼른 끝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콩 바로 넣어주시고 콩도 빨리빨리 여기서 빨리빨리 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뭉탱이씩 갖다 놓으셔도 되고 살살 조금씩 갖다 놓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한 번에 쏟지 않을 자신만 있다면요 이렇게 한 번에 우르르 갖다 놓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먼저 살살 이렇게 펴줍니다. 그래서 수평을 조금 대충 맞춰봐요. 콩 위로 올라오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니까 다 이렇게 집어넣고 막 백설기처럼 하려 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스크래퍼로 이제 수평을 맞출 건데 그냥 위에서 보면 몰라요. 옆에 측면에서 보시면 한쪽이 약간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높기도 하니까 그걸 맞춰보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돌림판 안 된다고 시험장에서 공지사항이 몇 번 떴죠. 이렇게 그냥 살살 돌려가면서 요 끝부분 한 4, 5cm까지 부분을 기울여 갖고 한 방에 갈라하지 말고요. 이렇게 갈라하지 말고 조금씩 나눠가면서 펴주려고 해보세요. 아주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뒤집을 거니까 깨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근데 무지개 같은 거는 여기가
얼굴이라서 여기가 이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라도 연습을 좀 많이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조금 두꺼운 데는 얇은 쪽으로 조금 더 가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나무 남은 높이 있죠. 1cm 남았나 0.7cm 남았나 그거를 한번 이렇게 옆으로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비슷한 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데도 지저분한 게 있으면은 살살 이렇게 털어주면 찜기를 아주 깨끗하게 잘 쓰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수평을 맞추고, 뭐 이렇게 유격 주는 거 굳이 안 해도 괜찮아요. 물 주기 잘 하시면 그런 거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미리 물 써서 이렇게 물 끓여놨습니다. 반 정도. 그래서 올려주고, 가운데 있나 확인하시고, 김 새는 데 없나 확인하시고, 뚜껑 닫아서 20분 찌고 5분 뜸들이겠습니다. 제가 찜기를, 물솥을 바로 옆에 둔 게 아니라 한 칸 건너뛰고 놨어요. 왜냐면 여기서 익반죽도 하고 지지면 편하잖아요.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것보다 이런 위치도 잘 고려해 보세요. 자, 이렇게 올려놓고요. 주변 정리하고 붓구미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내 조리대 앞에는 붓구미 할 것만 딱 올려놓습니다. 지저분한 거 다 치워주시고. 자, 이제 반죽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아까 200g을 했는데요. 한 230, 40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나누기 12를 하시는데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럼 계산기 못 쓰거든요. 그럼 하나당 20g 외우세요. 그럼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반 나누고 6등분을 이렇게 나누셔도 되고, 하나씩 하면서 무게를 잡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대가 깨끗하면 닦고 여기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나는 여기가 좀 지저분하다. 그럼 비닐을 하나 깔거나 도마 위에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저울도 깨끗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그릇을 하나 놓으시고요.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 그냥 이렇게 놓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무게를 하나씩 다 맞춰가면서 이렇게 재주셔야 돼요. 총 12개 나와야 됩니다. 절대 모자르지 않도록. 자, 이렇게 해서 모두 12개를 딱 계량했습니다. 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면은 좋은데, 혹시나 13개가 나왔다. 그럼 13개 다 전량 제출하셔야 돼요. 또 혹시나 애매하게 요만큼 남았어요 이러면 그것도 우리 아까 계량하고 남은 콩, 남은 쌀가루 놔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같이 놔두세요. 어쩔 수 없이 버렸다 이런 식으로 한쪽에 놓으셔야지 내 임의대로 이렇게 조금씩 떼서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량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저울도 자리도 또 다시 한번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또 쓸 것만 또 이렇게 앞에다 놔두세요. 붓구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혹시 반죽이 너무 건조하면요, 옆에 물을 하나 이렇게 놓고 동글동글하게 모양을 잡고,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살살 피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완성 크기는 6cm예요. 근데 익으면서 약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5나 5.5 정도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작아요. 그래서 판 넣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냥 6cm로 하세요. 센치는 큰 감점 없습니다. 떡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중요한 거지 센티미터는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사실 지금 5보다 좀 작습니다. 손으로 동글동글하게 하고 건조한 부분은 물을 좀 묻혀서 이렇게 천천히 누르고 있어요. 여러 번 나눠가면서. 이거를 한 방에 그냥 힘줘서 이렇게 누르면 여기가 다 갈라져요. 갈라지면 잘 안 익어요. 그래서 조금씩 눌러주시는 게 덜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반죽이 너무 건조하다면 위에 이렇게 비닐을 좀 덮으시고, 반죽이 질면 요거를 이렇게 떼다가도 여기서 들러붙어서 부서져서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는 또 바닥에도 비닐을 까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물을 이렇게 발라가면서 할지 안 바를지 비닐을 깔지
면보를 깔지 이런 건 그때그때 결정하시면 돼요. 무조건 헤라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펼쳐놨어요. 근데 제가 완벽하게 사이즈를 맞춰놓은 게 아니라 갈라지지 않게끔만 일단 펼쳐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걱을 이용해서 접시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누를 거예요. 모양 만들 때 계속 모양 만들고 누를 때 계속 모양 누르고 있어야지 시간이 더 단축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접기 편하게 하시려면 그냥 지금처럼 완전 동그란 거보다 약간 타원형이면은 접기가 좀 더 수월해요. 팥이 안 빠져나갈 수 있고. 그래서 약간만 한번 타원형으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중간에 갈라지는 부분은 이렇게 주걱으로 보완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무 주걱을 쓰셔도 되고요, 실리콘을 써도 되고요, 스텐을 써도 되고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내 손에 익은 거, 많이 들러붙지 않을 것 같은 거, 그런 거 사용하시면 돼요. 자, 요때 이렇게 많이 갈라지게 되면 갈라진 부분이 안 익기 때문에 갈라지지 않게 하는 게 좋은데 갈라졌다고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쪽이 안 익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넓게 모양을 좀 만드시고 기름을 좀 적지 않게 그래도 좀 두르셔야 돼요. 다 닦지 마시고요. 약간 코팅되게 전체가 흥건하진 않아요. 그 다음 불은 약불이고요. 그 다음 된 거부터 천천히 올려보겠습니다. 내가 좀 능숙하다 그러면 4개, 5개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아직 초보자야. 그러면 한 2개 시작하시고 이제 실력을 좀 쌓아야 되겠죠.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모양을 잡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들다가도 모양이 망가지기 때문에 후라이팬 가서도 한번 다시 한번 성형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찹쌀이다 보니까 이렇게 둘이 부딪히면 붙어요, 잘못하면. 특히 익은 다음에. 그래서 붙지 않게 이렇게 떨어뜨려 주세요. 지금 쓰는 후라이팬은 26cm인데 이거보다 크면 많이는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가스레인지에 여기 열은 있고 요 바깥에는 열이 없어서 또 익히는데 애먹을 수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또 누르시면 갈색 나요. 그래서 제가 4개 넣고 불은 약하게고요. 나는 약으로 조절했다고 다 된 게 아니라 불꽃을 보고 정말 작은지 그걸 한번 또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는 동안 시간이 좀 여유가 되시면 또 여기서 미리 이렇게 좀 펼쳐놓고 있어도 되겠죠.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미리 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후라이팬에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너무 힘차게 누르지 말고 살살살. 자, 제가 이렇게 지져지는 동안에 지금 색깔이 투명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투명하게 속이 좀 비춰지면 이렇게 한번 뒤집어 봐요. 색깔이 익은 거와 안 익은 거 차이가 또렷하게 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옆면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다음 이렇게 뒤집고 지금 후라이팬에서 지글지글 끓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불을 잠깐 꺼요. 안 그러면 호떡처럼 색깔이 좀 날 수 있으니까 조금 꺼놓고 남은 열로 좀 익혀주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팥 아까 다 분할을 해놨죠. 팥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줍니다. 가운데에서 약간 윗부분으로 올려보세요. 너무 가운데 말고요. 그 다음에 또 4개를 다 이렇게 올려놓고 밑바닥이 다 익으면 접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익은지가 모르겠다. 그럼 뒤집어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다 익었네. 그러면 그때 팥을 놓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안 익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나 팥 만지고 나서는 이런 것도 손 한번 꼭 닦으시고 지저분하니까. 그 다음에 저는 익은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뒤집을 때 그냥 밑에서부터 그냥 그대로 올라가지 마시고 팥하고 이 떡을 윗부분을 살짝 이렇게 잡아줘요. 뜨거우면 팥을 잡으시면 떡까지 같이 눌려요.
그다음 밑에까지 주걱이 싹 들어가야 돼요. 깊게. 그런 다음에 반 이상 꺾으려고 하세요. 당연히 여기 기름이 있으니까 좀 뜨거워요. 그리고 윗부분만 그냥 이렇게 대충 붙여주시면 알아서 이렇게 덮어져요. 팥이 안 나오게 하면 되고요. 어쩌다 보면 한 개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100%가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팥 넣으면서 속에 넣어주면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접어도 되고 위에서 아래로 접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지름이 6cm가 이제 됐어요. 좀 작게 한다 싶었는데, 자, 그 다음에 또 들고. 그래서 불을 끄지 않으면 엄청 뜨거울 거예요. 그래서 장갑을 끼셔도 돼요. 면장갑에 비닐 장갑을 끼셔도 되고요. 니트릴 장갑 2개를 끼셔도 괜찮아요. 살살 눌러서. 너무 팍까지 누르지 마시고, 뭐 누르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약간 볼륨감이 있는 게 이쁩니다. 자, 저렇게 이제 됐어요. 그럼 대추랑 쑥갓을 여기서 이렇게 붙여도 돼요. 쑥갓 아까 떼는 거 다 말라 시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바로 그냥 이렇게 떼요. 그래서 이렇게 이파리가 좀 작으면 이쁜데 작지 않다고 또 감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붙여주세요. 얇고 약간 물기가 있으면 더 잘 붙어요. 이렇게 쑥갓 작은 김에 쑥갓부터 이렇게 쭉 붙여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제가 불을 꺼놨어요. 계속 꺼놨죠? 근데 안 익었으면 당연히 불을 켜셔야 돼요. 대추도 조금 두께가 얇아야 잘 붙어요. 근데 대추도 혹시 안 붙는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좀 묻혀주시고 좀 떡이 따뜻할 때 잘 붙어요. 그러니까 식은 다음 하지 마시고 좀 따뜻할 때. 자, 그 다음에 이 떡을 바로 완성 접시로 움직이지 마시고 조금 지저분하니까 시간이 없으면 완성 접시로 움직여야 돼요. 설탕 아까 30g 해놓은 거에다가요. 요때 쓰는 거예요, 설탕은. 일단 이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요. 딱 갖다 놓으시면 이제 설탕이 싹 녹으면서 안 들러붙거든요. 그 이후로는. 그리고 다시 접시를 움직이면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하고 있어야죠. 이렇게 반죽이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닥에 안전하게 면보나 비닐을 좀 까시면 훨씬 더 좋아요. 일을 2번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시험장에서 당황해서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떼고 지금 프라이팬은 다시 약불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이렇게 4개를 지지시면 3번 만에 끝나는 거죠. 나중 거는 좀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꼭 비닐 덮어 놓으세요. 갈라진 데다 약간 이렇게 물 좀 축여주시고, 또 밑면을 익히고 익으면 뒤집고 나서 팥 넣고 접어주고 하는 거예요. 자, 불 약불. 귀 쫑긋 세워서 기름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지글지글하면 불을 꺼놓도록 합니다. 또 기다리는 사이에 이런 거 조금 더 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자리부터 투명해지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럼 한번 뒤집을게요. 네. 이번에는 조금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조금 지져진 것 같아요. 그럼 좀 오래 지졌다는 거죠. 안 익는 것보다는 오래 지지는 게 낫습니다. 혹시나 부푼다, 그것도 오래 지진 겁니다. 그러면 바로 좀 불을 꺼주시고 또 반대편을 익혀주죠. 근데 여기는 이제 바스락거리는데 여기 옆면은 또 하얘요. 그러면 이 부분 또 안 익었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거는 바로 접지 말고
기름 쪽에 조금 이렇게 갖다 놔주면서 더 익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쪽이 붕 떠서 지금 안 익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색이 났다. 그럼 그거를 차라리 안쪽으로 가게 해요. 안쪽으로 가게 해서 팥 넣고 속으로 넣으시면 조금 보완이 되죠. 그 정도는 센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팥을 또 넣어볼게요. 팥을 가운데보다 윗부분 다 익은 걸 확인하고 접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접으려고 했더니 너무너무 뜨거워. 그러면 설탕 접시로 오셔서 설탕 접시로 이렇게 오셔가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접으셔도 돼요. 뜨거운 걸 혹시 못 참으시면. 그리고 대추스가 너무 늦게 붙이면 안 된다 그랬죠? 또 바로바로 이렇게 붙여주시고 다 익은 거니까 여기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콩설기는 20분 쪄서 약불로 뜸들입니다. 붓구미 하면서 콩설기도 체크하셔야 돼요. 뜸들일 때요, 불을 끄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번 뚜껑 열어서 익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끔 김이 새갖고 떡이 안 익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교정을 해서 익혀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콩설기 확인하면서 붓구미 잘 해주시고. 자, 기다리는 동안 이제 완성 접시로 움직여 볼게요. 완성 접시에도 이렇게 설탕을 좀 뿌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그 이후로는 잘 안 붙어요. 그럼 그냥 놓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일자로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바람개비처럼 돌려 놓으셔도 되고,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냥 이쁘게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6개예요. 그 다음에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 불을 꺼주도록 합니다. 자, 붓구미를 하는 사이에 콩설기가 다 됐습니다. 이제 뜸까지. 그러면 꺼내도록 할게요. 자, 공간을 그래서 이렇게 좀 비워놓으세요. 완성 접시랑. 그 다음에 잘 떨어졌는지, 그 다음에 위에도 잘 익었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고. 콩설기는 우리가 설기떡 중에 한 번만 뒤집습니다. 백편, 무지개는 2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번만. 그 다음에 투명 아크릴판 쓸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남았나 손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가늠해 보세요. 그리고 전체 잡고 흔들리지 않게 내 배 쪽으로 뒤집어서 천천히 빼주세요. 떡이 뜯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쌀가루가 약간 묻어있는 찜기들은요, 물만 살짝 적셔도 아주 잘 닦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종이 찜시트 빼고 시루망도 살살 떼주세요. 떡 뜯기지 않게 천천히. 그런 다음에 이런 거는 물소대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아주 잘 닦일 거예요. 그래서 떡 안 익는 거 없도록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도록 콩설기 하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또 붓구미가 타면 안 되죠. 제가 잠깐 불을 꺼놨어요. 그동안에 또 팥
자, 이렇게 해서 붓구미와 콩설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설탕 뿌린 접시로 그냥 바로 완성시켜 보았습니다. 반드시 12개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는 반죽 없도록 전량 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콩설기는 갈라서도 안에 익었나 안 익었나, 먹어서도 콩이 익었나 안 익었나 확인을 하니까요. 꼭 반드시 익도록 제출하시고요. 시험 때는 2가지 동시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처음 거는 아주 잘 익혔는데요. 중간에 일부러 비교해 드리려고 살짝 덜 익혀봤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됐죠. 팥도 안 나오고. 가운데 잘라 보겠습니다. 그럼 안에 떡에 하얀 심이 안 보일 정도로 팥도 넉넉히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자, 일부러 이렇게 못생기게 한 거, 이렇게 팥 많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갈라진 부분 하얀 거 좀 보이시나요? 요거 안 익은 거예요. 그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보면 하얀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하얀색이 보여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연습하실 때 다 하나하나 잘라서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모두 시험에서는 잘 익어야 되겠습니다. 자, 콩설기 붓구미 완성되었습니다.